숫자 사이에 넣어서 최대한 사진 찍으면. 네, 지금부터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의회에서 그리고 백악관에서 쿠팡이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항의 서한을 보내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저희가 경험하는 것은 쿠팡이 차별을 받는 게 아니라 쿠팡이 취해법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쿠팡 택배 현장은 무법천지인 상황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실태를 고발하고 국토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보당의 윤종호 원내대표님 오늘 와주셨습니다. 택배노조 김광석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택배노조 강민욱 쿠팡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멀리 전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쿠팡 전주지회 조합원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으로 윤종호 의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표준계약서 무력화하는 쿠팡 대리점의 탈법 꼼수, 국토부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 6월부터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는 생활물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배노조가 부산, 울산, 강주, 강원, 전북, 경기 등 전국 6개 지역 24곳의 쿠팡 대리점 위수탁 계약서와 부속 합의서를 분석한 결과 부속 합의서와 불공정 조항을 통해 개정 생활물류법을 무력화하는 무늬만 표준계약서가 수두룩했습니다. 지난해 국회는 택배사업자와 영업점, 택배노동자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 혹은 그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생활물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위탁구역, 위탁수수료 등 계약서에 꼭 포함할 내용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위탁구역을 명시하지 않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영업점의 배송구역을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일명 클렌징과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한 달이 지난 지금 전국의 쿠팡 현장 대리점에서는 꼼수와 편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위탁구역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전주, 딸랑 두 글자만 적거나 별도 협의라고 적어 구역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쪼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임금이나 다름없는 수수료는 0원 혹은 X로 표기하거나 단가는 상이라고 적어 고무줄로 만들었고 정도 이탈 시 위탁금, 위약금 500만 원, 용차비 증가, 단체 행동 시 계약 해지와 같은 정근대적인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속합의서가 본계약보다 항상 먼저 적용된다는 독소조항까지 두어서 표준계약서를 종이 쪼가리로 만들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쿠팡 대리점의 이러한 편법과 꼼수는 갑자기 드러난 게 아닙니다. 국회가 지난 2년간 꾸준히 지적했던 것이고 저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별도 합의서로 표준계약서를 무력화하는 문제를 국토부에 강력하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멀리 전주에서 이런 쿠팡 대리점의 꼼수 계약서로 택배 노동자가 어떤 피해를 겪고 있는지 말씀드리러 오셨습니다. 주간기사에게 야간 배송과 새로운 구역을 마음대로 배정하고 표준계약서 의무화를 핑계로 수수료가 삭감된 계약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개정 생활물류법의 취지대로 현장에 적용되는지 전수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문제가 반복되는 쿠팡 대리점의 위수탁 계약서는 전수 파악되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를 무력화하는 각종 꼼수를 막을 시정 기준과 행정처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국토교통위원으로서 하반기 국회에서 쿠팡의 반복되는 탈법과 꼼수를 끝까지 문제 삼고 국토부가 관리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대리점들은 겉으로는 법을 지키는 것처럼 표준계약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온갖 꼼수와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계약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자체 분석 결과 24개 대리점의 26건 계약서로 무늬만 표준계약서에 불과했습니다. 주간계약 기사에게 야간 배송을 강제해도 계약서 내용으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한탄은 결국 고용불안과 과로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물법 제32조와 그 시행령 제29조는 공정한 계약 체결과 종사자 보호를 위해 계약기간, 업무범위, 수수료,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을 표준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법은 엄연히 택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쿠팡 대리점들이 강요하고 있는 계약서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색하게 만드는 탈법과 편법의 원상입니다. 지금 쿠팡 대리점들이 벌이고 있는 담당구역 미특정, 수수료 확정 회피 및 별도 문서로 계약 내용을 뒤집는 행위 등은 현재 대한민국 물류혁신을 자처하는 미국 기업 쿠팡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꼼수 계약서는 택배 노동자들을 상시적인 고용 불안으로 내몰고 있으며 부당한 지시에도 거부하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과로사 위험을 극단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문제를 넘어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반인도적인 행위입니다. 법 취지에 어긋난 표준계약서는 고용불안과 과로사를 조장합니다.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금 당장 쿠팡 대리점의 표준계약서 위반과 불공정 계약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하십시오. 그리고 법의 취지대로 생활물류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와 감독을 시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현장 피해 증언입니다. 먼저 정직한 물류 소속 쿠팡 택배 노동자 쿠팡 전주 지회장님이신 유준수 지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택배노조 쿠팡 전주지회장 유준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노동자들의 피 맺힌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오늘 법을 비웃고 노동자의 목숨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쿠팡 대리점의 잔인한 민낯을 고발하기 위해 전주에서 새벽차를 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3일 수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쓰러져간 끝에 마침내 생활물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쿠팡 대리점들은 겉으로는 표준계약서 양식을 베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노예로 삼는 온갖 독소조항을 집어넣은 살인적인 꼼수 계약서로 법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의 쿠팡 대리점 정직한 물류가 저지른 만행을 보십시오. 정직한 물류 기사들의 문제점만 보더라도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리점의 계약서에 적힌 담당 구역은 단 2글자 전주였습니다. 전주시 전체가 내 구역이니 대리점 마음대로 기사를 쥐어 흔들어도 억지로 구역을 쪼개고 빼앗아도 계약 위반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추악한 덫입니다. 수수료 단가협회는 슬그머니 구역별 단가는 상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어 언제든 단가를 깎을 수 있는 테러까지 열어두었습니다. 더 피눈물 나는 것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가해진 잔인한 보복입니다. 오직 주간 배송만 해오던 노동자들에게 당사자 합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야간 배송을 강제 배정했습니다. 주 5일 근무는 주 6일로 뒤바뀌고 토요일, 일요일 고정 유무는 강제로 폐지되었습니다. 심지어 토요일 낮에 배송을 마친 노동자에게 같은 날 밤 다시 출근해서 일요일 새벽까지 배송하라는 살인적인 스케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사람을 밤낮 없이 기계처럼 굴려 과로사로 죽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주간 노동자에게 야간 배송을 강요하는 것은 생체 리듬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노동자의 목숨을 직접 위협하는 폭거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진 추가 약정서와 서약서는 그야말로 현대판 노예 문서입니다. 주말과 공휴일 배송률이 떨어지면 즉시 해제하겠다는 협박, 회사의 뜻에 따라 휴무와 구역이 바뀌어도 군말 없이 따르는 일방 통보, 쉬고 싶으면 남의 차를 빌리는 용차 비용까지 기사에게 전가하고 견디다 못해 중도 이탈하면 500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심지어 계약이 멋대로 바뀌어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강제로 쓰게 했습니다.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의 탈을 쓰고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이 대리점은 이제 계약된 수수료마저 일방적으로 깎아서 주겠다며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만 만들어 놓고 방관하는 사이 현장의 노동자들은 표준계약서 의무화를 빌미로 단가 삭감과 계약 해지 위협에 시달리며 매일 밤낮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는 정직한 물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북 내 거의 모든 대리점에서 암묵적으로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또한 아직도 기사들에게 분류를 시키고 소파나 대형 의자, 벽돌, 심지어 시멘트 등 대형 물건들도 500원, 600원에 배송을 하고 있으며 배송을 하면 탑차가 비어야 하는데 신선 프레시백을 계속 걷어야 하기에 탑 공간은 계속 꽉 차 배송을 더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송 마감 시간을 들먹이며 지금도 기사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의 기사들은 얘기합니다. 청문회 하고 기자회견하면 뭐하냐, 바뀌는 게 없는데 라고 토로합니다. 이재명 정부 및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동료들을 과로사라는 무덤으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법을 비웃는 대기업과 대리점들의 갑질에 맞서 우리 택배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국민 여러분, 부디 이 철저한 싸움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피해 증언입니다. 쿠팡 전주지회 이유림 조합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24년 어머님과 함께 2인 1주로 주간 4일과 야간 1일로 계약을 맺고 근무해온 배송기사입니다. 2025년 초 야간 물량 증가에 따라 야간 기사가 증원되었고 합의하에 야간 1일 근무 없이 주간 4일 근무로 전환하여 지금까지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배송 업무는 신체적 역량과 노동 환경의 난이도가 고려되어야 하는 육체 노동입니다. 하지만 정직한 물류는 배송 개수와 구역 난이도, 기사의 신체 조건 등 노동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당사자와의 어떠한 합의나 소통도 없이 지난달 갑자기 야간 배송 업무를 일방적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정직한 물류가 저에게 배정한 야간 구역은 일반적인 구역이 아닙니다. 난이도가 극악에 달하여 쿠팡에서도 여러 명의 전담 인력을 붙여 겨우 소화하던 곳이며 캠프에 근무하고 있는 야간 기사들마저 기피하는 구역입니다. 성인 남성 여럿이서 겨우 소화하던 업무를 저 혼자 수행하도록 지시해놓고 사측 팀장은 배송 개수도 적고 배송하기 쉬운 곳이다 라며 사실과는 전혀 다른 억지 주장으로 일방적으로 업무를 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측 팀장은 업무 지시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기사들과의 소통을 일체 거부하였습니다. 주간 업무가 끝나자마자 연이어 야간 업무를 배정했고 이와 같은 강제적 배정은 주간 배송 업무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정직한 물류는 계약일에 항시 배송을 해왔던 구역을 어떠한 상의와 정당한 사유도 설명도 없이 2개 구역에서 1개 구역으로 강제 수정하기도 하였고 또한 밤 11시에 기습적으로 다음날 배정 구역 변경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당사자로서는 이를 의도적으로 기사에게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만들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직한 물류의 기습적, 일방적 야간 배송 배정, 구역 변경, 스케줄 변경은 쿠팡 측에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현장 업무 혼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자기를 통보한 구역이 미배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사측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으나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하였고 결국 통보한 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늦은 출차로 배송 업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쿠팡 배송 마감 시간의 리스크를 혼자 짊어진 채 배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 또한 당사자로서는 기사를 부당하게 압박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측은 일방적인 배송 노선 변경, 업무 난이도가 고려되지 않은 무리한 업무 지시를 통해 저를 코너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합의 없는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정당한 이의 제기는 묵살되고 있으며 일방적 업무 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상에 배송구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악용하여 정당한 목소리를 짓밟고 저를 현장에서 내쫓으려는 악의적인 처사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저와 배송기사들은 정직한 물류의 사과와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강력히 묻는 바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 쿠팡 대리점들에서 체결되고 있는 계약서들의 문제점을 강민욱 쿠팡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국 택배노동조합 쿠팡 본부장 강민욱입니다. 방금 증언하신 노동자들의 계약서에 담당 구역란에 써 있는 것은 단 두 글자 전주입니다. 전주시 인구가 65만입니다. 이 두 글자 아래에서 어떤 라우트를 어떤 구역을 배정하든 주간기사를 하루아침에 야간 배송으로 돌리든 구역을 쪼개든 합치든 대리점은 계약이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야간 배송 강제는 우연한 횡포가 아니라 이 계약서가 처음부터 설계해둔 결과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표준계약서에 없는 즉시계약 해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의 주어에는 놀랍게도 영업점과 쿠팡 CLS입니다. 쿠팡 CLS가 대리점을 자르는 계약서 조항을 대리점이 기사 계약서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인 것입니다. 주말 공휴일 배송률이 70%에 미치지 못하면 해지된다는 기준표가 붙어 있고 추가 약정서에는 고정 휴무와 라우트를 회사 사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조항과 중도 이탈 시 500만 원의 위약벌이 마지막 장에는 계약이 바뀌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붙어 있습니다. 전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전국에서 계약서 26건을 분석했습니다. 담당 구역이 빈칸인 계약서, 별도 협의 후 설정이라는 계약서, 무주, 진안, 장수 3개군을 무진장 3글자로 적은 계약서도 있습니다. 수수료란에 금액 대신 X표 한 글자만 적어놓은 계약서, 분류수수료를 0원이라고 사전에 명시해 놓은 계약서, 어떤 계약서는 일 12시간, 주 60시간 상한을 정한 작업시간 조항을 통째로 드러낸 계약서도 있습니다. 어떤 계약서는 5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서도 있습니다. 쿠팡 CLS와 대리점의 수수료 협의가 3월에 이루어져 6월부터 적용되다 보니 원청 단가가 바뀌는 시점에 맞춰 기사의 계약도 끝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기사의 계약이 원청 단가에 종속돼 있다는 자백입니다. 표준계약서에 서명시키고 같은 봉투에 그걸 뒤집는 자체 계약서에 또 서명시킨 이중계약도 있고 아예 위수탁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단체 행동을 계약 해지 사유로 무단퇴사 시 급여 차감을 명시한 곳도 있습니다. 이 계약서들 곳곳에 쿠팡이 있습니다. 쿠팡은 365일 근무체제, 쿠팡의 내사 규정에 의해 주말 휴무는 피하도록 한다는 문장이 계약서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클렌징이 되면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계약서도 있습니다. 쿠팡의 등급제와 라우트 클렌징이 부산과 전북의 계약서에 똑같이 등장하고 어느 계약서의 신고 연락처는 쿠팡 본사 이메일입니다. 이것이 개별 대리점의 일탈이 아니라 원청이 만든 구조라는 증거입니다. 6월 3일 표준계약서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런데 5월 말 대리점들은 일제히 계약을 앞당겨 체결했고 법 시행 이후 기간의 새 계약서에도 즉시 계약 해지 조항과 서약서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적될 만한 문구만 지우고 수수료 기준, 벌금 기준을 회사가 사전에 고지한 기준에 따른다로 계약서 밖으로 빼돌리는 수법, 계약서를 회사 내부 문서라며 외부 반출을 금지하는 문구까지 확인됩니다. 무늬만 표준계약서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요구합니다. 쿠팡 CLS 대리점 계약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십시오. 조문을 표준계약서와 대조해 심사하고 시정을 명령하는 절차를 만드십시오. 담당 구역과 단가는 특정해서 기재하도록 기재 방식을 의무화하고 부속합의서, 추가 약정서, 사전 고지 기준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하십시오. 그리고 이 계약서들을 유통시킨 원청 쿠팡 CLS의 관리 책임도 물으십시오. 이 문제의 기본이고 중심은 국토교통부입니다.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서야 합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쿠팡 CLS를 포함한 택배사들의 하도급 위반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위반이 바로 이 계약서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지 단가, 수수료 일방 삭감, 관리비 명목 공제 모두 거래상 지위 남용입니다. 공정위가 이 계약서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계약서가 노동자를 지키지 못하면 법이 계약서를 지켜야 합니다. 택배노조는 노동조합에서 조사하고 검토한 결과를 기자회견 직후 국토교통부와 공정위에 전달하겠습니다. 국토부와 공정위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을 등에 업고 지금 이 우리나라의 택배 현장을 괴롭히는 쿠팡의 문제에 대해서 기자님들께서 계속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시간 관계상 보도자료로 대체하고요.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